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경제 불황이 온 나라를 덮친 가운데 한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려 뛰어다녔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재능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고 서둘러 그 회사로 달려갔다. 그러나 벌써 37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보다 먼저 와서 줄을 서 있었다. 젊은이는 그냥 줄 맨 끝에 서서 기다리다가 면접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물러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써서 사장 비서에게 건네주면서 면접을 주관하고 있는 사장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부탁합니다. 응시번호 38번인 헨리 제임스를 면접하기 전에는 아직 어떤 사람도 채용 결정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쪽지를 전하고 젊은이는 대기자들 위에 가서 섰다. 잠시 후 사장이 밖으로 나오더니 줄 맨 끝으로 가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생각과 독창성이요, 제임스. 난 당신을 채용하겠소. 브라이언 카사노프. 두 번의 구조. 한 영국인 가족이 스코틀랜드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혼자서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숲을 거닐던 소녀는 연못을 발견하고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곧바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곧이어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몇 번 헤엄을 치기도 전에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소녀는 경련이 있는 다리와 싸우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마침 근처 밭에서 한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외침 소리를 들은 소년은 당장에 달려가 영국 소년을 연못에서 구원했다. 구조된 소년의 아버지는 당연히 매우 감사해 했다. 이튿날 그는 아들이 목숨을 구한 스코틀랜드 소년을 만나러 갔다. 둘이서 대화하는 도중에 그 영국인은 용감한 소년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소년은 대답했다. 전 아마도 저의 아버지처럼 농사꾼이 되겠지요. 고마움을 느낀 영국인이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스코틀랜드 소년이 말했다. 사실은 전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저의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영국인은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넌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될 계획을 세워라. 내가 모든 비용을 대주마.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소년은 실제로 의사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몇 해 뒤 1943년 12월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폐렴에 걸려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이 소식이 새로운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경에게 전해졌다. 플레밍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위험에 빠진 처칠 수상에게 자신의 새로운 약을 주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플레밍은 두 번째로 처칠의 목숨을 구했다. 여러 해 전 숲속에 연못에서 윈스터 처칠을 구조한 소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던 것이다. 작자 미상. 기회의 나라. 나오미 로데라는 미국 여성이 중국에 관광 여행을 갔다가 한 중국인을 알게 되었다.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다. 나오미는 몇 가지 기념품을 사려고 들렀다가 청년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청년은 나오미에게 오늘은 어느 곳을 구경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왔다고 대답하고는 무심결에 청년에게 만리장성을 구경한 적이 언제냐고 물었다. 청년이 대답했다. 불행히도 전 아직 한 번도 만리장성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청년은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가게 점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하며 쉬는 날은 한 달에 하루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장거리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오미가 물었다. 당신이 가진 꿈이 뭔가요? 청년이 곧바로 대답했다. 미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기회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건 왜죠?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미국에서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인 청년과 헤어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 로데는 생각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회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미국이지만 정작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몇 %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값으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한 그 기회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 않은가? 브라이언 카사노프. 나 자신을 위한 그네 타기. 내겐 어린 조카들이 있다. 나는 가끔씩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가서 그네를 태워주곤 했다. 한 번은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도 그네에 올라탄 적이 있다. 천천히 그네를 구르면서 난 약간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된 내가 애들처럼 그네를 타고 있다니. 나이를 먹고 나서 나는 그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몸에 반동을 실어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짜릿한 흥분감이 몸 전체에 느껴졌다. 힘차게 발을 굴러 하늘 높이 솟아올라 보았다. 내 밑에서 땅바닥이 휙 하고 다가와서는 완벽한 반원을 그리며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의 환승이 터져나왔다. 난 그네 위로 올라선 채로 타보았고 거꾸로 매달려서도 타보았다.
비상이 가져다 주는 순수한 기쁨을 새로이 발견한 것이다. 그네를 타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한 일에 꿈속에서만 체험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나는 놀이터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위한 그네 타기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바라 니콜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